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승훈 수장입니다. 자, 주택담보대출 7% 시대가 온다는데 역대 금리 인상기 집값은 어떻게 됐느냐? 자, 요즘에 이제 금리 인상이 지금 작년 하반기서부터 세 차례 이루어졌고요. 미국 같은 경우도 이제 0.5%한 번에 0.25가 아니라 0.5%포인트를 올리는 빅스텝을 5월 달에 단행할 생각인 거고, 또 어떤 전망에서는 10차례 이상 금리가 올라간다, 뭐 이런 얘기들 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금리 인상이 몇 번 더 세게 되면 어떻게 될지는 좀 지켜봐야겠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화폐 가치 하락으로 인한 인플레, 특히 향후에도 물가가 상승하겠느냐라는 어떤 설문조사에 따른 기대 인플레이션 율도 계속 상승하고 있는 입장이기 때문에 굉장히 상반된 의견이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부동산에 관련돼서도 하향 조정될 것이냐, 아니면 계속 상승을 유지를 할 것이냐에 대한 의견이 상당히 분분한 편이죠. 자, 그래서 금리가 인상된다고 했을 때, 집값이 하방 압력을 받느냐, 요 명제에 대해서는 사실이죠. 사실은 금리가 인상되게 되면 집값이 오르기가 쉽지가 않은 거가 맞습니다. 그러나 그 하나의 요인만 갖고 판단할 문제는 아니기 때문에 금리가 인상됐을 때 반드시 부동산 가격이 빠졌느냐라고 했을 때 그건 절대로 아니라는 겁니다. 특히 지역별 편차가 상당히 컸다라는 겁니다. 기사 한번 좀 살펴볼게요. 자, 통상 금리 인상은 부동산 가격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졌고 사실 이건 맞아요. 그런데 역대 금리 인상기 부동산 가격이 하락한 경우는 많지 않다. 결과론적으로. 왜? 다른 요인이 있었을 테니까. 2000년대 이후 거의 한 20년간 금리 인상기가 4차례 있었고 그런데 그 4차례 중 한 차례를 제외하고는 모두 올랐다라는 겁니다. 자, 금리가 인상됐을 경우 부동산 빠지는 게 정설인데 실제로는 4번 중에 3번이 올랐고 실제로는 4번 중에 3차례가 실제로는 4차례 중에 한 차례를 제외하고 3차례가 올랐다라는 겁니다. 금리 인상기에도. 자, 김 전문위원은 2000년대 이후 금리 인상기가 4차례, 금리 인하기가 3차례도 있었는데 두 번째 금리 인상기인 2010년 7월부터 2012년 6월까지 이 기간을 제외하고는 집값이 하락했었던 적이 없었다라고 얘기하죠. 요 때는 왜 하락한 거 여러분들 기억하죠? 예, 우리 글로벌 금융위기를 맞고 전 세계가 휘청휘청 됐을 때 당연히 가격이 하락했습니다. 자, 집값이 하락했었던 시기는 인하기 때 한 번, 인상기 때 한 번, 네, 2번입니다. 2번 정도인데 2008년도 하락 시기는 금융위기가 원인이었고요. 2010년도의 하락 시기는 공급 물량이 많았기 때문에 이런 대외적 요인들이 더 컸다라는 겁니다. 2008년도 8월 달에 이제 리먼이 망하게 되면서 8월인가요? 9월인가요? 그 시기가 이제 금융위기가 원인이 되게 되면서 공포감에 사로잡히게 되면서 당연히 가격이 하락했었고요. 2010년도에도 이제 하락을 하게 됐는데 공급 물량이 많았답니다. 왜 많았냐? 우리 2008년 금융위기 맞기 전까지 2006년도, 2007년도에 부동산이 광풍이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기억나십니까? 예, 그때 뭐 검단 신도시 나와서 막 하루 만에 과천이 뭐 하루 만에 5억이 올라오고 그랬었던 시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있었죠. 7억짜리가 12억 된다는 기사를 제가 본 머릿속에 기억이 나는데 여하튼 그렇게 막 그 부동산 경기가 좋다 보니까 공급업자 입장에서는 시공사 시행사 입장에서는 공사하고 싶겠습니까? 안 하고 싶겠습니까? 하겠죠. 당연히 지금 사람들이 너도 나도 집 살려고 난리를 부르스를 치고 있는 판이니까 그래서 공급 물량을 확 쏟아붓습니다. 2006년, 7년, 8년 그 금융이 터지기 전까지. 그러면 어쨌든 공사를 시작했고 선분양을 했는데 완공을 시켜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게 완공되는 게 언제부터예요? 2009년 하반기부터 2010년, 11년, 12년에 쭈루룩 완공되는 거예요. 그런데 완공이 됐으나 사람들이 입주를 못하죠. 예, 돈이 마련이 안 되고 난리가 나는 거죠. 가격도 하락하게 되고. 예, 제가 분양가 책정한 것보다 실제 주변 시세가 훨씬 싼데 여러분 들어가고 싶겠습니까? 예, 뭐 계약금 포기 사례도 많고 뭐 난리가 났던 거죠. 그래서 그런 요인들, 공급 물량이 많았었죠. 수요 대비. 그래서 가격이 하락했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여기 연구원 말씀으로는 금리 인상이 생각보다 집값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 걸로 보여진다라는 겁니다. 뭐 이거는 하나의 생각이기 때문에 뭐가 맞다 틀리다는 아닌데 여하튼 결론적으로는 금리 인상이 되었을 때 가격이 하락하고 금리 인하가 되면은 당연히 상승하고 이런 어떤 패턴이 딱 움직여지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제 생각이나 이런 걸 말씀드려 본다면 금리 인상이 되면은 당연히 대출 금리에 연동이 돼서 금리가 상승할 것이고, 그러면 대출을 받은 분들이 힘들어지겠죠. 그런데 그 대출 받은 분들 중에서 힘들어지는 분이 있고, 안 힘들어지는 분이 있습니다. 누가 안 힘들어지느냐? 돈 있는 양반들이 안 힘들죠. 자, 예를 들면은, 우리가 3%의 금리를 빌렸어요. 그게 5% 금리가 됐다. 그럼 2%포인트가 올라간 겁니다.
자, 2%포인트 금리가 올라가는데 예를 들어 내가 3억을 빌렸다. 그럼 3억을 빌렸으면 2% 증액되면 3억 600만 원이 상승하는 거고 월 50만 원이 올라가는 거예요. 월 50만 원 이자 더 내세요 하게 되면 여러분들 느낌이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개개인마다 느낌이 다 틀려요. 야, 50만 원을 어떻게 내? 라고 하시는 일반 분들이 많이 있을 거고요. 그런데 조금 여유 있는 분들, 예, 사업가라든가 아니면은 뭐 그래도 좀 자산이 있는 분들 월 50만 원 내는 거, 연 600만 원 내는 거 아무것도 아닙니다.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에 이자는 우리가 세금 같은 것들은 이제 자산가일수록 소득이 많은 사람일수록 그 자산 가치가 클수록 당연히 더 많이 내잖아요. 누진 구조잖아요. 그런데 금리 인상은 그렇지가 않죠. 누구한테 똑같이 적용받잖아요. 그죠? 금리를 누군가에게는 10% 적용하고 누군가는 2% 적용하고 이러지가 않잖아요. 그죠? 물론 이제 뭐 신용 등급에 따라 이런 차이는 좀 있습니다만 오히려 그런 것들은 자산가들한테 오히려 더 유리하죠. 그래서 이제 똑같은 금리가 인상이 적용된다고 하더라도 타격을 받는 건 누구냐면은 중소득층 이하입니다. 중저소득층들이 훨씬 더 어려워진다라는 거죠. 이 뜻은 뭐냐면은 자, 이런 기사들 많이 보셨을 겁니다. 자, 반포 레미안 퍼스티지 80억, 반포 자이 69억. 이게 뭐 금액이 어마무시합니다. 신고가 행진 서초구, 뭐 강남권 고가주택은 신고가 행진, 뭐 등등등. 계속 이렇게 비싼 집들이 팔려 나가잖아요. 금리가 이제 앞으로 계속 오른다고 하는데 왜 이런 현상이 생겨나겠습니까? 이 사람들은 금리 오르는 걸 전혀 신경 안 써요. 그죠? 80억, 60억, 70억 이러고 있는데 뭐 연간 600만 원 올라가는 게 보이긴 합니까? 보이지도 않아요. 그래서 지금 보십시오. 전세가가 얼마냐면은 75억이라는 기사가 강남이 아닙니다. 성수동이고 시그니엘 레지던스라고 롯데월드 타워에 있는 거 아시죠? 예, 이게 5년 만에 완판됐습니다. 이게 얼마냐? 금액대가 얼마였냐면은 자 최고 370억입니다. 보통 50억에서 80억, 100억, 200억, 340억, 370억 이런 것들도 다 완판이 됩니다. 얼마 전에 청담동에서 주택 분양한 거는 350억, 350억이면 여러분 이게 고가주택 형태이기 때문에 그 취득세가 10%가 넘어요. 네, 중과세가 되기 때문에 그러면은 이거 집 살려면 세금만 또 50억 내야 됩니다. 그러니까 결국 400억 주고 사는데 여러분들 이거 350억, 200억, 100억 이러면은 야 그걸 누가 사? 항상 이런 반응 보이시잖아요. 누가 삽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 어떤 부동산 가격의 판단 기준을 나에 맞추시면 안 돼요, 여러분. 거기에는 거기에 맞는 수요들이 있어요. 부자들의 수요가 거기 있다니까요. 야, 무슨 강남의 아파트가 30억이니까. 야, 무슨 아파트 하나가 33평 하면 30억이야. 그걸 누가 사냐? 누군가 산다니까요. 그걸 원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금액이 책정돼도 계속 신고가를 찍으면서 거래가 되는 거죠. 근데 여러분들은 저번에 10억짜리 아파트, 한 9억 얼마짜리 되는 그 분양가 아파트가 제가 영상 한번 찍은 적이 있었잖아요. 그걸 말씀드렸더니, 야, 10억짜리를 누가 사? 못 사.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거 다 누가 삽니다. 누군가 사고 결국 그게 또 가격이 올라요. 근데 여러분 판단에는, 야, 금리 올라가는데 10억짜리를 왜 사냐? 너나 사라. 이런 댓글만 달고 있잖아요. 얼마나 잘못된 판단인지 아시겠습니까? 그게 왜 그러냐면은, 그걸 내 기준에 맞춰서 그래요. 내 기준엔 10억짜리 비싸지. 누군가한테는 껌값이밖에 안 되는 거예요, 막말로. 좀 속상하지만 그거 인정해야죠. 어떡합니까? 그죠? 그러니까 금리가 올라가는 거에 대해서 여러분들 뭐 어마어마한 두려움을 갖고 간 거고 개개인으로 두려움을 갖고 포트폴리오 잘 짜고 현금 흐름을 다시 맞추는 건 맞는데 그로 인해서 금리 인상으로 인해서 부동산 가격이 폭락하겠구나. 누가 저 금리 인상을 버티냐라고 말씀하시는데 그거 신경도 안 쓰는 사람도 부지기수입니다. 엄청나게 많습니다. 좀 솔직히 말씀드릴까요? 저도 신경 안 씁니다. 손님 금리 인상 조금 되는 거 정도는 매면 되지 뭐. 그냥 그렇게 되고 말아요. 그런데 저보다도 제 주변에 상담 오시는 분들 보면은 어마어마한 부자들이 많습니다. 그런 분들이 금리 조금 올라간다고 뭐 이런 거 금매로 내놔야지. 금리 무서워. 할 것 같아요? 아니에요. 더더욱이나 양극화가 심해진다는 겁니다. 앞으로는. 좋은 지역은 더 좋아지고 안 좋은 지역, 저소득층이 많이 사는 지역들, 좀 지방 쪽이나 이런 쪽, 그런 쪽은 타격을 받겠죠.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양극화가 심해지고 빈익빈 부익부가 생기는 거고 제가 계속 서울 강조하게 되면서 돈이 있는 최대한 상급지로 가는 게 투자의 기본이다라고 말씀드리는 이유가 다 이런 것들이에요. 근데 여러분들이 착각하는 거나 오해하는 건 뭐냐면은 금리 인상이 된다. 그러면 부동산 전체로 싸잡아서 평가를 하세요. 그걸 세분화해서 분석을 해야 되는 건데 금리만 올라봐라. 부동산 다 떨어진다. 이렇게 해석하니까 자꾸 내가 원하는 지역에 좋은 지역에서는 가격이 안 떨어지는 모습 보이면서 왜 안 떨어지지? 이상한데? 거품인가? 또 이러면서 계속 못 사시는 거거든요. 설명드릴 게
되게 많은데 내용이 길어지니까 그만할 건데 여하튼 금리 인상으로 인해서 여러분들 부동산 가격이 훅훅 떨어진다? 어림도 없는 얘기입니다. 어림도 없는 얘기예요. 예, 떨어지는 지역과 그렇지 않은 지역이 굉장히 양분하게 될 거고 여러분들이 원하는 지역들에 대해서는 뭐 다 좋은 지역 아니겠습니까? 그런 지역에서는 금리 인상이 된다고 가격이 하락하지 않는다. 그래서 하루라도 빨리 사라. 금리 인상이 되더라도. 그리고 그 전에 처음에 데이터 보였다시피 금리만 갖고 움직이는 게 아니에요. 부동산이라는 것은. 그죠? 예. 지금 공급이 부족하고 정책이 완화될 조짐을 보이고 있고, 그 다음에 인플레이션으로 인해서 화폐 가치가 하락하고 있는 상황에서 금리만 조금 올라간다고 해서 그 가격이 하락하겠느냐?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계속 보고 싶은 것만 보고 싶고 떨어지길 바라는 마음이기 때문에 자꾸 그런 쪽으로만 해석되시는데 냉정하게 말하십시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예, 저를 보고 넌 맨날 상승한다는 얘기만 하냐고 하는데 상승할 분위기니까 상승한다고 말씀드리죠. 그러면은 제가 여기 요즘에 분위기 조금 떨어졌다고 해서 이제 하락할 겁니다. 분위기 좋으면 상승할 겁니다. 그게 분석입니까? 제 나름대로 봤을 때 그때건 이때건 지금 봤을 때 향후에 가격이 상승할지 안 떨어질지에 대해서 제 나름대로 분석하고 조사한 것을 바탕으로 의견을 개진하는 겁니다. 여러분들한테. 서울의 아파트 가격이 하반기 상승합니다. 금리 인상 다 알고 있어요. 그거 뭐 분석 자료에 넣지 않았겠습니까? 다 넣었지만 결국은 상승한다. 여러분들 잘 판단해 보시고 나중에 연말에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제 얘기가 맞는지 틀리는지 확인 한번 해보시자고요.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많이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